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여당이 좀 시끌시끌하고 오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네네. 김무성 대표가 공천전쟁에서 일단 항복 선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다, 백기투항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초에 오픈 프라이머리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예. 결국은 애초에 야당이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희박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도, 그 안심번호 제도 자체가, 예. 이 여론조사의 표본을 추출할 때, 이 공정성, 대표성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은데, 이걸 마치 오픈프라이 이걸 도입해서 100% 여론조사 공천을 하면 마치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사실은 청와대 친박계 이 예공의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은 본인이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한 발 물러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자에 지난주에 사실 조금씩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이제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한 게 결국 현행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 제도,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원 당규대로 지금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특별기구에서 현행 룰대로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하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결국은 이 얘기를 다시 좀 보면, 결국은 공천 룰 논의기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공천 룰 논의기구를 만드는데, 여기에 당연히 당원 당규상에는 대표의 권한, 당 차원의 특별기구는 대표의 권한이지만, 대표가 맘대로 위원장 정하고 위원들 맘대로 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예. 그러다 보면 친박계 비박계가 거의 양분돼서 이 공천룰 논의 특별기구에 들어가게 될 거고,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거다, 합의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현행 룰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전략공천이 사실상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딱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에서 당원 당규대로, 현재 지금 있는 당원 당규대로 가자고 하면 수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하려고 특별기구를 만든 거니까, 거기서 현재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데,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들이 공천 전쟁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해왔던 거를 스스로 굉장히 좀 우습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대로 그냥 가도 될 문제를 본인이 괜히 나서서 형지풍파를 일으킨 거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완전히 백기투항을 한 거냐? 글쎄. 실제로는 이게 예. 마치 백기투항이 아닌 것처럼 지금 포장이 현재까지는 잘 돼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예. 오픈 프라이머리도 물러섰죠. 이게 청와대 친박계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100% 그 국민 참여 경선, 그러니까 안심번호제를 활용한 100% 여론조사 공천도 청와대 친박계가 반대는 결국 물러섰죠. 지금 당원 당규상에는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가 5대5로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엊그제만 해도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추천제, 현재 당원 등기에 있는 우선 추천제를 거론함으로써 그 물꼬도 스스로 터놓은 겁니다. 그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인 전략 공천하고 비슷하죠. 우선 추천이라는 거. 사실상 이게 어차피 우선 추천제라는 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놓긴 했던데. 그렇죠. 제한적으로 돼 있긴 한데요. 근데 경쟁력 있고 보면, 없고의 판단 기준이 뭐야? 그렇죠. 경쟁력 있고 없고의 판단 기준도 그렇고요. 또 아마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되시는 청취자분들은 새누리당 당헌 99조 3항에 보면요. 99조 3항. 당헌 99조가 지역구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거 관련한 규정이 99조 한 조항인데요. 거기 3항에 보면 단수 또는 복수 후보를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략공천은 거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 건 기자들이 찾아서 알려줘. 뭔 청취자 보고 새누리당 당원까지 보래. 우리 양 기자 그러니까 너무했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게 전략공천 지분 싸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청와대나 친박계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껏 전략공천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그 약간 좀 뭐랄까요? 그 행동대장 비슷하게 나서는 친박계 행동대장 홍문종? 뭐 이런 사람? 김태흠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번 쓴 적은 있는데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하고 이렇게 한바탕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전략공천 해달라고 한 거냐. 아니 현행 당원당규대로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도 현행 당원당규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대체 왜 이 사단을 벌인 거냐. 그렇지.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명분, 이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니 정당 정치의 책임 정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론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명분은 다만, 갖고 들어가는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명분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전략하에서 이렇게 잘 배치해서 새 과시를 할 때는 새 과시를 하고 또 여론전을 할 때는 여론전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불쑥불쑥 내세우다가 결국은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근데 이제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 다 물러선 건데 결국 자기가 배수진 쳤었던 전략공천 부분도 이제 스스로 무너뜨린 건데 그런데도 지금 외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건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마치 각을 세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포장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 없다, 뭐 여론조사 통해서 지금까지 뭐 전략공천 4천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여전히 김무성이 뭐 이번에는 박근혜하고 싸우나 보다 라는 인식은 심어준 것 그거는 뭐 한 가지 소득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가오가 있지 김무성 대표는 왜 본전도 못 찾을 그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꼬리 내린답니까? 애초부터 예정됐던 수순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계는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뭐 공천에서 배제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자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그리고 퇴임 이후까지 안전판 마련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 반면에 김무성 대표를 축으로 한 비박계는 그런 공통의 목표라기보다는 사실 공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 생명에 관계된 문제들이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 비박계의 별다른 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서슬퍼런 청와대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된 이 당내 여권 내 정치 지형이라는 점도
좀 이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청와대에서 후에 민경욱 대변인하고 그 박정준 경호실 차장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 표명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성호 홍보수석이 나와서 한 얘기는 더 이상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중에 총선에 나갈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았거든요. 예. 이거는 그동안에 청와대 친박계가 이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딴지를 걸게 결국은 TK 물갈이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명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겉으로는 내가 전략공천 당원 당규 전략공천 개념 없어지고 우선 추천제 있는 거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냐 예. 라고 얘기는 자기 입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힘을 갖고 이 세력화되기는 참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노인들은 참 힘이 좋아요. 100세 시대가 돼서 그러는지 서청원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는 또 왜 다들 보고 있는 데서 막 소리 빽빽 지르고들 그러셨대요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박계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에 이제 쐐기를 받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참 불쌍사나운 모습이죠. 예. 그 서청원 대표가 아직도 전당대회 패배한 것 때문에 많이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삐진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시다시피 맨 처음 이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작년 7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예. 비공개 때인가요? 공개 때인가요? 김무성 대표를 사무총장, 김총장,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의식적으로 그렇게 불렀을 텐데,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는 자기보다 한참 정치 후배고 하수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도동으로 치면 자기가 선배는 맞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겠죠. 네, 그나저나 참 힘이 좋으셔. 그러니까 100세 시대는 확실히 맞아요. 아무튼 가오가 있지 슬슬 뒷공무니를 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하고는 더 이상 안 맞설 것 같아요? 더 이상 맞설 계제가 없지 뭐가 않겠습니까? 없구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고 이렇게 못 박은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마지막은 배수진을 또 쳤는데 그 마지막 배수진마저도 스스로 사실 무너뜨린 거죠. 그럼 오늘 중앙일보하고만 딱 이렇게 단독 기사 하나 흘린 거 그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한 얘기니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우리 양 차장한테 별로 점수를 못 따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